안녕하세요. 따벨 이성미 강사입니다. 따라하면서 배우는 쿠버네티스.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배울 내용은 쿠버네티스 입문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바로 파트 1 쿠버네티스 시작하기 1번 챕터, 다시 1장의 쿠버네티스 소개입니다. 쿠버네티스 소개 챕터에서는요,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쿠버네티스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도대체 쿠버네티스가 뭐지? 도커랑 뭐가 다른 거야? 왜 쿠버네티스를 써야 되는 거지? 도커 컨테이너는 왜 운영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쿠버네티스 소개 시간인데요. 자, 쿠버네티스 소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가 무엇인지, 쿠버네티스라는 거를 왜 써야 되는 건지 좀 정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가상머신하고 컨테이너를 좀 비교해서 볼 거예요. 가상머신은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인프라죠. 아주 예전에는 엔터프라이즈 장비, 유닉스의 아주 고가의 엔터프라이즈 장비들을 구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엔터프라이즈 장비의 하드웨어들을 제대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에다가 애플리케이션들을 여러 개를 올려서 사용하는 형태들을 썼었죠. 근데 그런 엔터프라이즈 장비를 하나 사고 또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2개 사고 3개 사고 이렇게 구입을 해서 쓰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하드웨어 리소스를 제대로 다 활용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비 하나를 구입한다. 그러면은 그 장비가 웹서버다. 그럼 어떻게 구입하겠어요? 세일 기간에 하드웨어, CPU와 메모리, 네트워크를 고객의 세일 기간에는 이만큼의 고객들이 접속을 하니까 하드웨어 리소스가 이만큼이 필요해. 그러면 처음부터 시스템을 이만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거보다 좀 더 또는 더 크게 만들어서 제품을 구입을 하는 거죠. 근데 365일 세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보통은 이만큼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아주 고가로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 평상시에는 이 정도밖에 쓰지 않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30%밖에 쓰지 않는다. 그럼 70%의 하드웨어 리소스는 안 쓰고 있는 거죠. 세일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드웨어 리소스를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고민을 했겠죠. 이렇게 낭비되는 리소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연구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런 하이퍼바이저가 됩니다. 똑같은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올려서 웹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하이퍼바이저라는 걸 두는 거예요. 그 하이퍼바이저라는 걸 두고 그 하이퍼바이저 위에다가 가상머신을 만듭니다. 이게 하나의 웹 서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서버, 하나의 백엔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런 식으로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마치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거를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VM 만들어서 각각의 리눅스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웹서버가 평상시에는 세일 기간이 아니죠. 그럼 하드웨어 리소스를 30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러면은 30만 할당해 줍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서버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그러다가 세일 기간이 됐네, 내일부터 세일이네. 그러면 100 정도만큼의 하드웨어 리소스가 필요하겠어. 그럼 그때 요 웹서버에게 하드웨어 리소스를 충분하게 할당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이러한 시스템을 1대, 2대, 3대 호리존탈하게, 다시 말해서 수평으로 여러 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마치 한 개인 것처럼 만들어서 운영해 주는 거. 이게 현재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버추얼머신 구조예요. 그럼 버추얼머신 구조를 가지고 독립된 시스템에 독립된 웹서버, 독립된 애플리케이션,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가 있죠.
독립된 웹서버를 한 대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두 대, 세 대, 여러 대를 운영하면 이 중에 한 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시스템이 서비스를 해줄 테니 비즈니스 연속성도 지원되네요. 아주 좋죠. 자,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 뭐가 돼? 이 인프라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를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더라. 그리고 가상 머신을 필요하면 스냅샷을 떠서 복제할 수 있더라.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는 가상 머신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 구조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법으로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한 머신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운영하니 뭔가 자동화 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 수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현재 기업은 대부분 이렇게 가상 머신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컨테이너지? 이렇게 잘 쓰고 있으면 된 거지. 굳이 왜 컨테이너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웹서버가 예측할 수 있는 환경, 서비스.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세일이 들어가. 그러면 웹서버 하나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겠네? 웹서버 하나 더, 하나 더. 3개, 4개, 5개. 웹서버를 10개 만들어 놓고 세일 기간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고 세일 스타트 해주면 됩니다. 세일이 끝났네? 당연히 고객 접속은 줄어들겠죠? 그러니 다시 1개로 줄여서 서비스. 1개는 좀 심하다. 하나가 죽으면 서비스가 멈추니까 2개로 서비스.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게 호리존탈, 수평 형태로 시스템을 여러 대 만들어서 확장하고 축소하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버추얼 머신이 있고 OS가 설치됐어요. 뭐 우분투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CentOS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운영체제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 동작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웹서버. 웹서버는 뭐 엔진엑스라고 해볼까요? 100메가. 운영체제는 적게 설치해도 1.5기가에서 3기가 정도 되죠. 기가바이트입니다. 100메가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1.5기가 정도의 운영체제가 필요하네요. 이걸 통째로 복제를 해서 웹서버 하나, 웹서버 2개, 웹서버 3개를 만든다면 요 100메가짜리를 3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1.5기가를 붙여서 100메가 플러스 1.5기가가 된 거를 한 대, 2대, 3대, 10대 이렇게 확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운영체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고요. 물론 버추얼 머신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 머신과 머신 간에는 완벽하게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별도의 하드웨어 시스템, 별도의 물리장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스케일 아웃, 스케일 다운, 다시 말해서 한 2대를 3대, 4대, 5, 6대 이렇게 확장했다가 다시 2대로 줄이는 이런 과정을 오토매틱하게 운영한다고 하죠. 뭐예요?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주 유명한 게임을 개발한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버전 2를 출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데모 버전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객이 접속하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처음부터 100대의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처음 2대에서 고객 수가 많아지게 되면 자동으로 이 VM의 수가 늘어나도록 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오토스케일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0메가짜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항상 뭐 해야 돼? 1.5기가의 OS를 달고 다녀야 돼. 100메가짜리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하기 위해서. 뭔가 너무 무겁지 않나? 라는 거죠. 무거우면 뭐예요? 여러분 살찌면 움직일 때마다 힘들잖아요. 날씬할 때는 조금 움직여도 가볍게 움직이고 땀도 덜 나는데 살이 찌면 뭐예요? 움직일 때마다 땀도 많이 나고 몸도 무거워지는 거죠. 헤비하게 되는 거죠. 뭐예요? 100메가짜리 애플리케이션을 10대로 확장하는데 1.5기가를 가지고 확장하는 거랑 그거 없이 100메가가만 확장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죠. 그게 바로 컨테이너를 요구하는 이유예요. 뭐라고요? 애플리케이션만 확장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세요. 똑같은 인프라입니다. 거기에 운영체제가 들어가죠.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해주는 운영체제,
사실 이 하이퍼바이저 안에도 운영체제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이퍼바이저 전용 운영체제라고 본다면 그냥 일반 리눅스 운영체제, 그리고 도커 플랫폼을 위에다 올립니다. 도커 데몬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 뭐 해줍니까?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는 거죠. 이 애플리케이션은 뭐예요? 운영체제는 없는 애플리케이션만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나중에 도커 관련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이미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웹서버만 들어있는 독립된 공간.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는 마치 VM이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아이솔레이트 돼서 완전하게 격리되죠. 그럼 A, B, C가 예를 들어서 웹서버라고 붙죠. 웹서버, 웹서버, 웹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DB 서버, DB 서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한 대 동작하면 100메가. 이 100메가짜리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우리는 이제 세일이 들어갈 거야. 그럼 100메가만 3개로 확장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100메가짜리 확장하는 거랑 1.5기가 플러스 100메가짜리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속도는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 적은 사이즈를 빠르게 확장하고 빠르게 축소해서 고객 서비스를 비즈니스 연속성 있게, 그리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즉시로 응답해 줄 수 있는 환경으로 운영해보자 라는 게 바로 컨테이너를 쓰는 이유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커 수업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컨테이너가 어떻게 생긴 거지? 컨테이너는 뭐지? 라는 거는 도커에서 보도록 하고, 지금은 쿠버네티스 수업이니까 이 정도로. 가상 머신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운영했을 때 좀 더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빠르겠구나. 그리고 컨테이너의 특성상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빠르게 응답할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개발자의 환경과 애플리케이션 운영 환경이 동일하겠구나.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뭘 볼 거냐면 도커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지? 쿠버네티스는 왜 필요한 거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커는 컨테이너들을 잔뜩 모아놓은 허브가 있죠. 뭐 hub.docker.com은 도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커 레파지토리, 레지스트리고요. 사내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도 하죠.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컨테이너화 시킨 다음에 저장해 놓은 저장소. 여기 가지고 허브, 도커 허브라고 부릅니다. 자, 이 허브에 있는 컨테이너를 저희가 실행하고 싶어요. 애플리케이션을. 그러면 이때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고 하드디스크, 리눅스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시스템에다가 도커를 설치하고 서비스 데몬을 스타트 시켜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도커 관리자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도커 풀, 뭐 하세요? 엔진엑스 1.14 버전을 받아오세요. 어디서? 허브에서 내 시스템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어지죠. 저장되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도커 크리에이트, 도커 스타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실제 도커 시스템에 이렇게 프로세스로 올라가요. 하나의 컨테이너로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동작합니다. 보시면 여기에 포트 80을 80으로 이 컨테이너가 열어놓은 80 포트를 시스템에 10점, 100점, 0점, 104번에도 80 포트로 연결해줘, 포트 포워딩 시켜줘 라고 해놨으니 고객은 요 10점, 100점, 0점, 104번 시스템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웹서버에서 제공해주는 엔진엑스 웹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이게 도커의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운영 방법이고요. 자, 컨테이너. 그런 컨테이너를 여러분이 직접 빌드해서 올릴 수도 있죠.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런 걸 하려고 할 겁니다. 뭐합니까? 허브가 있어요. 뭐 지금 저는 hub.docker.com을 썼지만 굳이 어떤 허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사내에 있는 레파지토리, 레지스트리일 수도 있고 또는 도커가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레지스트리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에는 직접 받아와서 실행을 했다면 저희는 도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해서 도커 데몬을 띄워놓고, 그리고 앞에서 만들어놨던 웹서버를 이렇게 실행해 놨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뭔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다가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직접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어떤 인증 또는 쇼핑 카트 또는 뭐 상품 오더 또는 상품 리스트 뭐 등등의 또는 메인 페이지 등등의 어떤 웹 UI 이런 것들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뭐합니까? 컨테이너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는 뭐 해줘요? 푸시 하게 되면 바로 저장소에 업로드가 이렇게 되죠. 어디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SM 리눅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디에요? 바로 SM 리눅스 레파지토리에 내가 만든 컨테이너 이미지를 푸시, 업로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사내 레지스트리나 또는 도커 공식 허브에다가 업로드 시킬 수 있어요. 그걸 또 고객은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동작되고 그럼 컨테이너는 도대체 어떻게 빌드가 되는 거지? 보시면 사실 저는 개발자는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뭐 엔지니어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고 그쪽 관련된 강의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개발자는 아니어서 뭔가 훌륭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건 아니고 다만 여기에 앱.js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뭡니까? HTTP 서비스를 하고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앱.js 애플리케이션 실행하게 되면 화면에 스탠다드 아웃풋 테스트 서버 스타팅 점점점 이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뿌려주고 그런 다음 뭐예요? 바로 8080 포트를 열어서 고객이 클라이언트 커넥션이 들어오기를 리슨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클라이언트 커넥션이 8080 포트로 들어왔어. get 하고 요청이 들어왔으면 뭐 한대요? 리퀘스트가 들어왔으면 리스폰스 해주겠죠. 뭐를? 자, write 헤더 값으로 200번 상태 코드 값을 고객에게 전달해주고 또 메시지로 컨테이너 호스트 네임을 OS 호스트 네임을 조회해서 호스트 네임은 요거야 라는 메시지 줄바꿈 메시지와 함께 전달해주는 아주 간단한 Node.js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냥 만들어서 서비스 운영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컨테이너로 만들겠다. 컨테이너를 빌드하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커 파일에다가 from 베이스 이미지를 뭐로? 노드 12 뭐 버전은 여러분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베이스 이미지로 Node.js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리고 앞에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앱.js 애플리케이션 8080 포트 열어서 호스트 네임 출력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그 위에다가 담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컨테이너를 딱 만드는 거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줍니까? 바로 고객 클라이언트가 8080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스타트 시키면 바로 노드 앱.js가 실행되도록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딱 요 세 개 문장 넣어둔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뭐 하면 돼요? 도커 빌드 바로 앞 페이지에서 뭐 했습니까? 도커 빌드 SM 리눅스의 노드 인포라고 제작을 한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게 Node.js 여기에 있는 게 앱.js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제가 도커 푸시하게 되면 푸시가 되고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요. 자, 앞에서 봤던 이미지 뭐였습니까? 도커 풀에서 제가 만들어 온 노드 인포 컨테이너가 있으면 그걸 받아서 실행하게 되면은 하나의 컨테이너가 동작되고 여러분이 만든 컨테이너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것까지 그게 도커가 동작되는 방식입니다. 왜 도커를 갑자기 설명합니까, 강사님? 바로 도커를 설명하는 이유는요. 쿠버네티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도커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쿠버네티스는 도대체 이제 쭉쭉쭉 넘겨서 도커 컨테이너는 이렇게 노드 앱.js로 만들어져서 운영되죠.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할 때도 이렇게 hubdocker.com에 저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노드 인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푸시해주면 올라가고 그리고 서비스가 되는 거죠. 자, 도커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도커 플랫폼. 요게 도커 컨테이너 플랫폼. 자, 쿠버네티스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도커 시스템이 있어요. 컨테이너 운영하는 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적은 사이즈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자가 만든 환경하고 동일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고객의 리퀘어먼트를
빠르게 처리해서 응답할 수 있고, 요즘에는 고객의 요구를 얼마나 다양하게 빠르게 응대해 주느냐가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대죠.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죠. 고객의 요구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고, 그것들을 수용해 주기에 컨테이너는 아주 적합한 구조이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커 요 시스템이 한 대가 문제가 생겼네? 그럼 여기에 웹서버를 하나, 둘, 셋, 10개 실행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서버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 뭐 해야 되겠어요? 서버를 적어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가지고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웹서버를 한 군데다만 3개를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버 한 대, 서버 2대에 분산시켜서 실행해주면 혹여라도 노드2 장비가 깨지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2대 가지고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느 시스템에다가 2대를 놔두고 어느 시스템에다 1개를 놔둘까, 서버를. 네,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떤 고민? 이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리소스가 다를 수도 있고, 또는 이 장비가 뭔가 작업을 다른 일로 많이 리소스를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쓰고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의 상태가 있겠죠. 지금 그들의 상태를 우리는 엔지니어가 관리,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 하다가 여기에 노드2가 좀 리소스를 많이 쓰고 있네? 그럼 이곳에선 웹서버 하나, 노드1이 리소스를 좀 적게 쓰고 있네? 여기다가 웹서버를 2대, 이렇게 운영하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혹여 노드2가 문제가 생겨도 이 2대의 컨테이너 웹서버를 가지고 서비스 연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거를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이렇게 다 관리하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웹서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뭔가 웹사이트 한번 봐볼까요? 웹사이트를 보면은 메인 페이지가 있죠. 자, 뭐 웹사이트 한번 봅시다. 웹사이트 예를 들어서 제가 롯데온 사이트를 한번 접속해 볼게요. 자, 롯데온 사이트입니다. 롯데온닷컴으로 들어갔어요. 자, 롯데 이커머스가 롯데 전체 이 플랫폼들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요런 창이 메인 페이지가 되겠죠. 메인 페이지. 그러다가 제가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때 로그인 창이 뜨겠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바로 로그인을 담당해주는 애플리케이션.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장바구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장바구니 상품 목록이 나오겠죠. 장바구니 애플리케이션, 그 애플리케이션 하나하나가 요즘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분산해서 따로따로 운영을 합니다. 링크를 통해서 연결시키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자 보십시오. 웹서버 메인 UI라고 보죠. 이것만 가지고 동작을 못하겠죠. 로그인 컨테이너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장바구니 컨테이너도 필요하겠죠. 결제 컨테이너도 필요하겠죠. 상품 주문 컨테이너도 필요하겠죠. 뭐 주문 컨테이너가 결제랑 연동이 되는데, 결제를 블록체인으로 연동한다 그럼 블록체인 관련된 컨테이너도 필요하겠죠. 많은 데이터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겠죠. 이런 수많은 컨테이너가 운영될 때 어떻게 이렇게 컨테이너들을 여러 개의 도커 시스템에다가 배치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뭐죠? 앞에 하얀 머리에 멋있는 지휘자가 지금 첼로, 뭐 비올라, 바이올린 또는 호른 등등의 뒤에 있는 또 악기들, 이런 악기들, 중간에 배치된 악기들, 오른쪽에 배치된 악기들, 왼쪽에 배치된 악기들을 가지고 뭐예요? 멋진 관현악을 연주를 하는 거죠. 그때 바이올린도 이 음악에 따라서 몇 개를 어디다 배치할지, 어느 자리에 배치하면 좋을지, 솔리스트가 있으면 솔리스트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오면 좋을지, 어느 위치에 있으면 가장 빛이 날지, 이런 것들을 지휘자가 결정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합니다. 이걸 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에요. 그러면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여러 개의 워커 노드,
우리가 말했던 그 도커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2대만 그려놨지만 실제 사이트에서는 5대, 6대, 7대, 8대, 10대, 50대 이렇게 운영을 하겠죠. 자, 여러 대 이렇게 도커 시스템이 있고요. 이제부터 얘를 저는 워커 노드, 실제로 일하는 워커 노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플레이, 마스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스터가 이 워커 노드들의 상태를 보고 하드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누가 지금 컨테이너를 가장 적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웹서버 3개 실행에 주하게 되면 어디다 배치하면 가장 좋을지, 또 오더 서비스 컨테이너 실행해 주면 어디다 배치하면 가장 좋을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컨트롤 해주는 시스템을 주는 거죠. 그 컨트롤 플레인 기반으로 워커 노드를 관리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아주 잘 운영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이에요. 물론 이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쿠버네티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도커 수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등등 여러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쿠버네티스가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되나? 1위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배울 겁니다. 뭐라고요? 오케스트레이션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잘 배치해서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운영할지, 바로 컨트롤 플레인을 세워서 관리자의 도움 없이도 운영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운영을 해주는 거. 네, 이걸 가지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웹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쿠버네티스는 도대체 뭡니까? 쿠버네티스 사이트는 여기요. 여러분이 kubernetes.io라고 웹 브라우저로 접속해 보시면 돼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kubernetes.io 사이트로 접속했습니다. 메인 페이지예요. 메인 페이지고요. 자, 쿠버네티스가 도대체 뭐니? 하고 한국어로 바꿔보죠. 뭐라고 나옵니까? 운영 수준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뭔지 아시겠죠? 네,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잘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쿠버네티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래요? 자동화된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자동으로 클라이언트 커넥션이 많으면 컨테이너 수를 늘려주고 다시 적어지면 줄여주고 하는 스케일링, 관리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플랫폼이 바로 뭐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쿠버네티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쿠버네티스. 자, 저희가 만든 문서 볼까요? 쿠버네티스는 그리스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조타수. 뭔지 아시겠죠? 도커 그림 보시면 항상 고래가 배 모양으로 나오죠. 거기에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고요. 그 고래를 어떻게 운전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서비스가 잘 돌아가게 할 것인지, 그래서 조타수 이러한 심벌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구글 안에서 사용하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이었던 보그를 오픈소스로 오픈했죠. 10년 이상 대규모 시스템 운영 경험을 녹여서 출시한 제품이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2015년에 구글은 CNCF 재단을 설립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오픈소스로 발표한 쿠버네티스를 기부합니다. CNCF는 우리 한번 사이트 들어가 봅시다. cncf.io 사이트를 하단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CNCF가 있죠. 자, CNCF는 뭐 하는 거냐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자, CNCF가 뭔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CNCF가 뭐니? 라고 CNCF란? 이라고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도에 이렇게 CNCF를 한국어로 멋지게 설명해 놓고 있네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 보세요. CNCF는 보세요. 2015년 7월에 발표된 16년 1월에 정식 출범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이하 CNCF라고 부르는데 컨테이너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적 문제들을 오픈소스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CNCF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첫 번째로 쿠버네티스가 오픈소스로 해서 들어가서 지금 이곳에서는 수많은 컨트리뷰터들이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쿠버네티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버전이 업데이트되는 게 빨라요. 네, 빠르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죠. 그게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 CNCF의 첫 번째로 이렇게 기증을 했대요. 기부를 했대요. 자, 뭐 이런 CNCF 재단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프로그램으로는 대표적인 게 포켓몬고라든지 기터브, 카카오톡 뭐 등등등. 롯데 이커머스는 최근에 전체적인 서비스를 컨테이너 기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 자, 이러한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게 쿠버네티스의 특징. 읽을 때는 쿠버네티스라고 읽고요. 쓸 때는 K8S. K와 숫자 8 그리고 S. 왜요? K와 S 사이에 8개 글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자, K8S의 특징을 볼까요, 여러분? K8S의 특징은 선언적 API. 이런 말 되게 어렵지 않아요? 선언적 API. 설정한 단계로 맞추기. 현재 상태 확인. 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선언적 API라는 게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쿠버네티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뭡니까? 자, 저희 시스템이 있어요. 쿠버네티스 환경이에요.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있고요. 마스터가 있고요. 실제 컨테이너를 서비스해주는 워커노드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보죠. 그럼 저는 이 환경에서 뭐만 하면 되냐면 선언만 하면 돼요. 이게 선언. 뭐라고 했어요? 쿠버야, 나 웹서버 3개 실행해줘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요청만 한 거예요. 이게 선언입니다. 저는 선언만 하면 끝이란 얘기예요. 엔지니어나 운영자는 선언만 하면 끝.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이 어디다 배치하면 가장 좋을지 알아서 선택해서 배치를 시킵니다. 뭐를? 웹서버 3개를. 끝? 네, 끝입니다. 그런데 노드2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네? 그럼 여기에서 동작 중에 컨테이너도 서비스가 안 되겠죠. 이 상태를 누가 감시해요? 예전에는 엔지니어들이 했겠지만 지금은 할 필요 없다고요. 누가 감시해요? 바로 컨트롤 플레인이 감시하고 있는 거죠. 어라? 2개의 컨테이너가 죽어버렸네? 그러니 어떻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도록 다른 곳에 배치해야지. 우리는 선언만 해주면 나머지는 누가 다 한다고요? 쿠버네티스가 현재 상태를 보고 가장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거. 이걸 가지고 선언적 API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 뭐예요? 앞에서 우리 봤던 내용을 보니까 선언적 API는 현재 설정한 단계로 맞춰주는 거죠.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조절해서 우리가 선언했던 그 상태를 항상 보장해주는 거. 이게 쿠버네티스입니다. 여러분, 쿠버네티스가 이렇게 운영되면은 뭐가 돼요? 관리자 도움 없이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바로 데브옵스 넘어서 노옵스가 가능합니다. 자, 워크로드 분리, 분산된 프로세스로 관리가 되겠죠. 앞에서 봤던 컨테이너들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디서나 실행, 이게 아주 큰 특징이에요. 쿠버네티스는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 회사의 마스터 시스템 도커를 만들어서 컨테이너를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운영을 하다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우리 AWS의 EKS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변화되는 건 없단 얘기예요. 여기서 운영했던 사내에서 만들어서 운영했던 쿠버네티스의 애플리케이션 운영 환경이랑 퍼블릭 클라우드, 그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됐든 또는 애저가 됐든 뭐 아마존 웹서비스 환경의 EKS가 됐든
어디다가 동작을 하든 뭐하다? 똑같다. 이게 바로 어디서나 실행 가능합니다. 온 프레미스가 뭡니까?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애저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또는 AWS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구글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쿠버넌티스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쿠버넌티스 플랫폼, 가운데 K가 쿠버넌티스예요. 쿠버넌티스 플랫폼 어디에다 운영하든 운영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대로 야몰이라고 하는 파일을 옮겨놓고 동작만 시키면 동일한 환경으로 실행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호환성. 자, 쿠버넌티스에 관련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뭐 기타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슬랙도 있으니까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많은 최신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언적 API까지 쿠버넌티스 소개 부분을 봤습니다.